안녕하세요. 저는 미선이라고 합니다. 올해 나이 58세 평범한 주부였어요.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죠. 이번 추석에 받은 선물이 딱 이거 하나였거든요. 마트에서 10,000원이면 살 수 있는 김 세트. 이게 제 30년 시어머니 인생의 대가였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추석 일주일 전부터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양념부터 하고 손주가 좋아하는 송편도 미리 빚어서 냉동실에 넣어뒀죠. 며느리가 소화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은 다 빼고 손주 알레르기 있는 견과류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요. 시장 3번을 오가면서 장을 봤어요. 이번엔 꼭 오겠지. 작년엔 바빴다니까 올해는 괜찮겠지. 이런 마음으로요. 사실 작년 설날에도 못 왔어요. 그때도 바쁘다고 했죠. 작년 추석에도 회사 일이 있다고 못 왔고요. 그래도 저는 이해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얼마나 바쁘겠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든 거 알죠. 그래서 전 항상 그래, 괜찮아. 건강하게만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일주일 전쯤 아들한테 전화했거든요. 아들아, 이번 추석엔 올 수 있니? 엄마, 그게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 그래도 저는 그래, 알았어. 가능하면 와, 이랬죠.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추석 이틀 전, 하루 전에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연락하는 게 부담스러울까 봐 참았어요. 그렇게 추석 당일 아침이 됐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전 준비를 마쳤어요. 갈비찜 냄비에 올리고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손주 오면 같이 먹으려고 과일도 예쁘게 깎아뒀죠. 그리고 8시쯤 됐을까요? 딩동 초인종이 울렸어요. 왔구나.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근데 문 앞에 있는 건 택배 아저씨였어요.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손에 들린 택배 상자. 보낸 사람은 제 아들 이름이었어요. 그 순간 알았죠. 아, 안 오는구나. 상자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뜯지도 못했어요. 겉포장을 벗기니까 나온 건 김 세트였어요. 마트에서 명절 때 특가로 파는 그런 저렴한 김. 10장들이 5봉지 들어있는 세트. 한참을 그걸 들여다봤어요. 이게 다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준비한 것들. 아들 좋아하는 음식, 손주 생각하며 만든 것들. 그게 다 김 세트 하나로 끝나는 거였어요. 핸드폰을 들었죠.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만에 받더라고요. 네, 어머니?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어요. 택배 받았어. 고맙다. 그런데 너희 오늘 못 오는 거니? 아, 네, 죄송해요. 회사에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요. 그래, 회사가 명절에도 일이 있어. 네,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말투가요. 너무 무심했어요. 미안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 같았어요. 그럼 우리 손주는 얘 목소리라도 좀 들을 수 있을까? 지금 자고 있어요. 나중에 영상통화 한번 할게요. 알았어.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부엌으로 가니까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어요.
정성껏 만든 갈비찜, 접시마다 가득한 전들, 예쁘게 담아둔 나물들. 이걸 누가 먹으라고 만든 거지? 혼자서요? 그때 눈물이 났어요. 처음엔 한두 방울이었는데 나중엔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식탁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오후쯤 됐을 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영상통화였어요. 아, 손주구나. 부랴부랴 눈물 닦고 받았죠. 화면에 손주 얼굴이 나왔어요. 할머니, 어머, 우리 손주. 할머니 보고 싶었지. 응, 할머니, 나 지금 수영장이야. 수영장. 뒤로 수영장이 보였어요. 실내 수영장이었어요. 리조트 같은 데였죠. 너희 지금 어디야?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제주도 리조트요. 급하게 예약해서 왔어요. 제주도. 네. 회사 일 끝나고 바로 출발했어요. 어차피 명절인데 좀 쉬려고요. 그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회사 일. 회사 일이 제주도 리조트였어요? 그럼 회사 일이라는 게 거짓말이었니? 아, 그게 어머니가 섭섭해 하실까봐. 섭섭해할까봐 거짓말을 한 거야? 어머니, 저희도 쉬고 싶잖아요. 명절마다 어른들 모시고 하는 게 솔직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 말을 듣는데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너희가 부담스러워서 거짓말을 한 거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라. 됐어. 즐겁게 놀다 와. 끊을게. 영상통화를 끊어버렸어요. 핸드폰을 탁자에 던지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너무 부담스러운 시어머니였나? 30년 동안 뭘 한 거지? 아들 키우느라 제 인생을 다 바쳤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키웠죠. 아들 대학 보내려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 일도 했어요. 손이 부르텄어도 참았어요. 아들이 좋은데 취직하고 결혼하는 걸 보면서 이제 내 인생도 좀 편해지겠구나 했어요. 손주 태어나고 나서는 기꺼이 육아도 도와줬어요. 며느리가 직장 다니느라 힘들다고 하면 제가 아기 맡아서 키웠죠. 밤에 아기 보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허리 아픈 것도 참았고요. 그렇게 5년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지금 그 대가가 김세트 하나와 거짓말이었어요. 나는 버려진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을 그렇게 멍하니 지냈어요. 밥맛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그때 친구 재은이가 전화를 했어요. 미선아, 추석 잘 보냈어? 응, 목소리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한참을 말 못하다가 결국 다 털어놨어요. 김세트 이야기, 거짓말 이야기, 제주도 이야기까지. 재은이가 듣고 있다가 한마디 했어요. 미선아,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뭐, 너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야? 평생? 그래도 내 아들인데. 아들이면 뭐? 엄마를 이렇게 무시해도 돼? 재은이 목소리가 화가 나 있었어요. 미선아, 너 지금 58살이야. 앞으로 20년, 30년 더 살 수 있어. 그 시간을 이렇게 주저앉아서 보낼 거야? 난 뭘 할 수 있겠어. 이 나이에. 이 나이라는 게 뭐야? 우리 아직 젊어. 재은이는 3년 전에 남편이랑 이혼했어요. 그리고 혼자 살면서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더라고요. 너 예전에 사진 찍는 거 좋아했잖아. 기억나? 응, 옛날에. 그거 다시 해봐. 나 요즘 사진 동호회 다니는데 거기 사람들 나이대 다양해. 너도 와봐. 나는 잘 모르는데.
모르면 배우면 되지. 내일 만나자. 내가 카메라 빌려줄게. 재은이가 강하게 말했어요. 미선아, 너 이대로 살면 안 돼. 아들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면 안 된다고. 너도 내 인생이 있어.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내 인생. 생각해보니 전 한 번도 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죠. 부모님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고 손주 돌보고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없었어요. 알았어. 내일 만나자. 그렇게 대답했어요. 다음 날 재은이를 만났어요. 재은이가 카메라를 건네줬어요. 이거 내 여분 카메라야. 일단 써봐. 이거 비싼 거 아니야? 내가 쓰면. 괜찮아. 너 예전에 사진 잘 찍었잖아. 다시 시작해보는 거야. 그렇게 우린 동네 공원으로 갔어요. 카메라를 들었는데요. 오랜만이라 손이 떨렸어요. 셔터를 누르는 순간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그런 느낌. 재은이가 옆에서 박수를 쳤어요. 봐, 잘하잖아. 센스 있어. 우린 그날 오후 내내 사진을 찍었어요. 꽃도 찍고, 하늘도 찍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찍고, 집에 돌아와서 사진들을 보는데요. 제가 찍은 사진들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었구나. 그날 밤 처음으로 잠을 잘 잤어요. 다음 주부터 저는 재은이가 다니는 사진 동호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거기 사람들은 다양했어요. 60대, 70대 어르신들도 계시고 30대 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들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어머, 선생님 사진 잘 찍으시네요. 구도가 참 좋아요. 칭찬을 받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기분이 이상하게 좋았어요. 주말마다 우린 출사를 다녔어요. 바닷가도 가고, 산도 가고, 한옥마을도 가고, 가는 곳마다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서 제 일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디 가서 뭘 찍을까 생각하게 되고, 저녁에는 찍은 사진들을 편집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아들한테서 가끔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바쁘세요? 전화 안 받으시네. 응, 나 요즘 바빠. 엄마가요? 뭐 하시는데요? 사진 찍어. 나도 내 할 일이 있어. 아들이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며느리도 한 번 전화했어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바빠서 정신이 없네. 아, 네, 그럼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예전 같으면 제가 먼저 언제 올 거니?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젠 아니었어요. 그럴 필요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동호회 선생님이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미선 씨, 사진 공모전에 한번 내보는 게 어때요?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저요, 공모전이요. 네, 지역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거예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사실 자신은 없었어요. 근데 재은이가 옆에서 등을 떠밀었죠. 해봐, 미선아. 뭐 잃을 것도 없잖아. 고민하다가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 한 장을 냈어요. 겨울 바다를 찍은 건데요. 파도가 치는 순간을 포착한 거였어요. 그리고 한 달 뒤, 제가 입상했어요. 장려상이었지만 제겐 큰 의미였어요. 상장을 받으러 시상식에 갔는데요. 제 사진이 전시되어 있는 걸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58살인데도. 지역신문에 작은 기사가 났어요. 58세 늦가기 주부 사진으로 제2의 인생 시작. 제 사진과 인터뷰가 실렸죠. 그 기사를 본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친척들, 옛날 친구들, 동네 사람들. 미선아, 기사 봤어. 대단하다. 58살에 이런 걸 시작하다니 멋있어. 칭찬을 받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건지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신문 기사 봤어요. 응, 엄마가 사진을 하신다는 걸 몰랐네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몇 달 됐어. 재밌더라. 그렇구나. 근데 엄마, 요즘 우리한테 좀 차갑게 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데요. 웃음이 나왔어요. 차갑게 대한다고요? 전 그냥 제 인생을 사는 것뿐인데. 아들아, 엄마가 차갑게 대하는 게 아니라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사는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평생 너희만 생각하고 살았잖아. 근데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이 필요하더라. 엄마, 너희가 나를 필요로 하면 언제든 도와줄게. 근데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그게 이기적인 거니? 아들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엄마. 죄송할 것 없어. 너희도 너희 인생 살고 나도 내 인생 살면 되는 거야. 그렇게 통화를 끊었어요. 공모전 상금으로 받은 50만 원. 전 그걸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재은이랑 함께 제주도로요. 네, 제주도요. 며느리가 갔던 그 제주도. 근데 전 리조트 같은데 안 갔어요.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으면서 매일 다른 곳을 다니며 사진을 찍었어요. 성산일 출봉, 협재해변, 섭지코지. 가는 곳마다 카메라를 들고 열심히 찍었죠. 한라산도 올라갔어요. 58살의 한라산이라니 저도 놀랐어요. 근데 올라가더라고요. 힘들었지만 정상에 올랐을 때 그 기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나이는 숫자일 뿐이구나. 정상에서 재은이랑 둘이 소주 한 잔을 했어요. 미선아, 고생 많았어. 뭐가? 평생 남 위에서 살았잖아. 이제 너 위에서 살아. 그래야지. 우린 산 정상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기쁜 눈물인지 슬픈 눈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둘 다였던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일주일을 있다가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니까 현관 앞에 누가 있었어요. 아들이었어요. 엄마, 어머, 너 여기 왜 있어? 엄마 오시는 거 기다렸어요. 무슨 일이야? 아들이 머리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엄마. 그동안 제가 너무 못했어요. 엄마가 제주도 가신다는 거 SNS에서 봤어요. 혼자 여행 가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평생 저 위에서 사신 건 알아요. 근데 저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거라고. 그래,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요. 엄마한테 잘하고 싶어요. 근데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들아, 엄마는 너희를 사랑해. 지금도 그래. 근데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이 필요해. 너희만 생각하고 살 순 없더라. 알아요.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너희한테 기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야.
명절에 꼭 와야 하는 건 아니야. 너희도 너희 시간이 필요하잖아. 근데 전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거짓말은 하지 마. 그게 제일 상처였어. 김 세트 받은 것보다 제주도 간 것보다 거짓말이 제일 아팠어. 앞으론 솔직하게 말해. 엄마, 이번엔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그럼 엄마가 이해할게. 네, 알겠습니다. 아들이 다시 머리를 숙였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6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전 어떻게 지내냐고요? 매일 카메라를 들고 나가요. 사진 동호회에서 작은 전시회도 열었어요. 제 사진이 10장 정도 걸렸는데요. 오픈날 아들이 며느리랑 손주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 축하해요. 고맙다. 손주가 제 사진을 보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사진 진짜 예쁘다. 그래, 할머니가 열심히 찍었거든. 며느리도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하시다니. 이 나이라는 게 뭐니? 난 아직 젊어. 농담처럼 말했는데요. 진심이었어요. 전 정말 젊다고 느꼈거든요. 뭔가를 배우고 도전하고 성취하는 게 이렇게 짜릿한 줄 몰랐어요. 요즘 제 일상은 이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어디 갈지 계획을 세워요. 주말엔 동호회 사람들이랑 출사를 가고요. 평일엔 혼자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어요. 저녁엔 찍은 사진들을 편집하면서 시간을 보내죠. 한 달에 한 번은 재은이랑 여행을 가요. 이번 달엔 부산에 갔다 왔고요. 다음 달엔 경주에 갈 거예요. 돈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알뜰하게 쓰면 충분히 다닐 수 있더라고요. 게스트하우스에 묵고 저렴한 식당에서 밥 먹고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 돼요. 그게 오히려 더 재밌어요. 현지 사람들도 만나고 진짜 그 지역을 느낄 수 있거든요.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그래, 좋아. 근데 엄마 일요일엔 출사 가야 돼. 아, 그럼 토요일만? 응, 토요일 저녁 먹고 가. 간단히 먹을 거니까 부담 갖지 마. 예전 같으면 아들이 온다고 하면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을 거예요. 갈비찜하고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근데 이젠 아니에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간단히 해줘요. 아들도 이제 익숙해졌어요. 엄마 음식도 맛있지만 이렇게 편하게 먹는 것도 좋아요. 그래, 엄마도 편해. 며느리도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무례하게 대하진 않아요. 오히려 조심스러워했죠. 어머니, 다음 주에 사진전 있으시죠? 저희 갈게요. 오고 싶으면 와. 근데 부담 갖진 마. 바쁘면 안 와도 돼. 아니에요. 가고 싶어요. 관계가 이상하게 편해졌어요. 전 더 이상 며느리 눈치를 보지 않고 며느리도 저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적당한 거리가 생긴 거죠. 그게 더 건강한 관계더라고요. 요즘 전 자주 생각해요. 만약 그날 김 세트를 안 받았다면 아마 저는 아직도 아들 눈치 보면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명절마다 음식 준비하면서 설레고 안 온다고 하면 속상해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겠죠. 근데 김 세트가 절 깨웠어요.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고. 나도 내 인생이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김 세트가 오히려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을 바꿔준 선물이요. 58살에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게 쉽진 않았어요. 처음엔 정말 두려웠거든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 나이에 뭐 하는 거냐고 하지 않을까? 근데 막상 시작하니까요. 아무도 그런 말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응원해 줬어요. 선생님 멋있어요. 저도 용기 생겨요. 저도 뭔가 시작해 봐야겠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용기를 준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 중요한 건 마음이더라고요. 하고 싶다는 그 마음. 해보자는 그 용기. 그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60살이든 70살이든 80살이든. 저는 지금 행복해요.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변함없어요. 손주도 여전히 사랑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제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제 인생은 제 거니까요. 가족은 소중해요. 정말 소중하죠. 근데 가족 때문에 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를 먼저 사랑해야 가족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예전에 전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건 집착이었고 의존이었어요.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거더라고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삶을 응원하는 거. 그게 건강한 사랑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혹시 저처럼 가족 때문에 힘드신 분 계신가요? 자식한테 무시당하고 배신감 느끼고 외롭고 속상하신 분. 혹시 나는 이대로 늙어가는 건가 생각하시는 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늦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58살도 늦지 않았는데 50대, 60대, 70대도 늦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시작하겠다는 마음이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산책하면서 사진 찍기, 도서관 가서 책 읽기, 문화센터 수업 들어보기, 뭐든 좋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내가 이런 걸 해도 되나 싶을 거예요. 근데 해보세요. 하다 보면 재밌어져요. 그리고 변해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가족한테 서운했던 마음도 조금씩 풀려요. 왜냐하면 내가 행복해지니까요.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한테 덜 기대하게 돼요. 덜 기대하면 덜 실망하게 되고요. 그게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요. 저는 이제 아들한테 기대하지 않아요. 명절에 와야지, 자주 연락해야지, 이런 기대 없어요. 그냥 제 삶을 살아요. 아들은 아들대로 살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서로 부담 없어지니까 더 편하게 만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족한테 솔직해지세요. 참지 마세요. 나 속상해. 나 외로워. 나도 존중받고 싶어. 이런 말 해도 돼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며느리가 찡찡대지 마세요라고 하면요. 이게 찡찡대는 거니? 난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야 라고 말해도 돼요. 시어머니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도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요. 김 세트 받았다고, 용돈 조금 받았다고, 명절에 안 온다고. 그거에 인생을 걸지 마세요. 그건 그들의 선택이에요. 우린 우리 선택을 하면 돼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선택하세요. 저는 행복하게 살기로 선택했어요. 카메라 들고, 친구들과 여행 다니고, 새로운 것 배우고, 그렇게 살기로요.
여러분도 선택하세요. 어떻게 살 건지. 나이는 핑계가 안 돼요. 늦었다도 핑계가 안 돼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길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하면서 살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요. 감사합니다.